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회계의 신이 알려주는 주식 투자 생존법의 저자 구성섭 대표님 모시고 지금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실판 강의도 너무 좋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업체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괜히 겁내고 있던 것들, 아니면 또 괜히 좀 너무 방심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핵심을 짚어주셔갖고 저희가 좀 이제 어떻게 자산을 대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조금은 이제 감을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그 좀 더 깊숙이 좀 얘기를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식들한테 주식을 좀 사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어떻게 사주던가요? 이 부자님들은. 부자님들은. 네. 이거는 이제 뭐 그냥 교육으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회계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면 네. 이제 극단적으로요. 네. 이제 반재미를 기억하시라고 네. 한 살이 되면 이제 태어나잖아요.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한 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살. 그럼 많은 분들은 이제 출생 신고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자산가들은 네. 출생 신고하고 네. 바로 하는 게 2천만 원까지 증여. 그러니까 비과세 되는 건. 그렇죠. 야. 정확하게 2천만 원까지. 야, 예. 그리고 11살이 되면 네. 증여세는 10년이 되면 리셋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10년마다. 다시 추산을 해요. 그러면 11살이 되면은 생일 파티 한번 해주고, 네.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2천만 원 비과세를 이용하는 거죠. 네네. 그럼 4천만 원이 되죠. 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세 추산 기간이 지납니다. 21살이 되면 이제 미성년자를 넘었기 때문에 미성년자 아니면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돼요. 그러면 그때 5천만 원 하면 이 친구는 한 9천만 원까지 종잣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자 빼고니까 네. 1억이 넘어가 있겠네요. 네, 그냥. 원금만. 네.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네. 이런 적이다. 그래서 재미로 좀 들으시고 네. 실제로 이제 와. 어느 정도 선 되면 공부로 네. 좀 자녀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 조숙하니까요. 좋아하는 기업을 한번 찾아봐라. 맞아요, 맞아요. 네, 좋아하는 애들도 기업을 알죠. 찾아봐라. 그러면 아이들은 뻔해요. 엔터테인먼트, 엔터 업종 아니면 게임 업종입니다. 뭐 저희 뭐 빅히트 이런 거 했겠죠. 그렇죠. 예. 네. 의리로 사줘야 되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쪽은 네. 변동성이 높은 주식 종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말한 것도 일부 사주시고 그런데 대다수는 우리 부모가 아까 말한 회계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다 종합해서요. 좋은 기업들 사놓으신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한 3개월 지나서 이렇게 한번 봐보는 거예요. 자주 볼 필요 없고요. 그리고 미리 부모가 본 다음에 올라 있으면은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왜 동기부여도 되고 떨어지면 너무 의기소침해질 것 같으면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떨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네가 고른 회사가 좋은 회사인데 왜 아빠가 고른 회사보다는 떨어졌을까? 엄마 아빠가 고른 회사보다는 이러면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제 조카들한테 얘기해주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희 집안은 조금 여러 독립성 때문에 조심하는 편입니다. 회계감사도 하니까. 네. 그럼 조카들 사준 다음에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들은 조카들을 미리미리 사줬어요. 쌀 때부터. 와. 한 지금 8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뭐 한 3, 40만 원 그냥 그때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같이 송도도 한번 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에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주주네 주주. 네. 그럼 좋은 점이 뭐냐면요. 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물어봐요. 삼촌이 고른 회사가 왜 더 잘 나가지? 자기네 하는 것보다 주가가? 그러면서 관심 가지면 여기는 우리가 나중에 엄마 아빠가 니네랑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쳐줄 바이오 회사야. 와. 그러면 뭐냐면 나 그러면 이런 데 가서 엄마 아빠 고쳐줄래 해서요. 단순히 투자뿐만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요즘 워낙 이공계 인기잖아요. 문과 계열 친구들 딱 보인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여주세요. 회사를. 그리고 판교에 가서 게임 회사들 보여주고 사진 찍고 그러다 보면 이 친구들이 나 여기 갈래. 그래가지고 사실 나중에 취업에도 꽤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네 동기부여도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요. 실제로 이거는 해봤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회사 만약에 입사를 한다. 네. 입사 시험 볼 때 저는 10살 때부터 주주였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애사심이 생기지. 여기 솔직히 경영진 입장에서도 그러네요. 이거 취업 바로 되겠네요.
되게 뿌듯할 것 같아서 네. 10년 동안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의 그런 흥망성쇠를. 네네. 제가 긴장해 있는데 네. 이것만 꼭 확 들어옵니다. 뭐냐면 네. 제 조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어릴 때부터 주주였다. 난 이 네. 정도 애착이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송도 거기에 또 투자해서 만들어지고 답사도 갔었다. 네, 학생 때. 그렇죠. 사진 찍어놓은 거 증거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하나의 그냥 어떻게 네. 스토리가 딱 되는 거네요. 네네. 네. 그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면 네. 부동산 전문가, 주식 전문가, 회사 가계부 전문가들이 모이면 네.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자식에 대한 주식 어떻게 보면 교육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고, 뭐 증여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고, 좋네요. 합법적으로 진짜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네. 돈 받을 수 있고, 야, 그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11살 때 2천만 원, 네. 21살 때 5천만 원. 네. 그냥 1억으로 시작하네요. 그 네, 친구는. 그게 이제 올라 있을 테니까 주식의 네. 우량주. 네. 요거는 좀 제가 워낙 회계사들 좀 조심스러워서 요건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는 좋은 일을 하면 된다. 그렇죠? 그만큼 번 거 갖다가 사회에 좀 더 환원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네.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부하는 것들도 보여주면 좋을 것 그렇죠. 같고요. 기부까지도. 그래서 저희도 뭐 이제 애들 혹시 뭐 있으면 같이 기부를 하거든요. 애들이 이러고도 그렇게 좋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국무총리하셨던 정세균 부총리님이 1억 원으로 청년들을 시작하게 해주자. 뭐 이런 지금 뭐 그런 그렇죠. 뭐 공약도 내셨던데 네. 자연스럽게 1억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네요, 청년들이. 예.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좀 살짝 언급하셨는데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제 워낙 저금리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를 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올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 저희는 별로 민감하진 않아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것들이 발생하고 내려가면 어떤 것들이 저희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요 부분도 제가 예. 잠깐 준비한 게 있는데 제가 오디오로 들으신 분들은 요 엑셀을 못 보실 텐데 소장님이 주린이 분들을 대표해가지고 직접 보고 계십니다. 금리가 자산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자, 계산은 믿으시고 결론만 보실게요. 지금 금리가 10%일 때 저희는 세련되게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금리가 10%일 때 지금 자산 가치가 100억이라고 봐주세요. 요 영업 가치 저희는 기업이라 보니까 100억인데요. 자, 이때 이 기업이 성장했을 때 보시면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1% 성장하면 111억으로 오릅니다. 얼마 안 올라요. 그렇죠? 100억에서 111억. 믿으시면 돼요. 오디오 들은 분들은. 그런데 2% 오르면 125억. 이제 100억에서 25억.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얼마 안 올라요. 그런데 자, 놀라운 사실은 만약에 금리가 거의 제로에 붙었다. 0.5%다. 지금 제가 엑셀로 계산합니다. 듣는 분들은 0.5%일 때 이미 자산 가치가 꽤 올라져 있는데 1713입니다. 지금 이게 1313억이라는 거예요? 1713억. 예, 요렇게 100억이요? 그렇죠. 여기서 벌써 반응해 주시네.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금리가 10%일 때는 100억이었는데 네. 금리가 역시 예리하십니다. 0.5%면 1713억으로 오릅니다. 와. 금리가 이 정도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쳐요. 구두로 듣는 분들은. 네. 그런데 사실 놀랄 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금리가 0.5%로 이렇게 낮을 때 만약 그 기업이나 개인이 성장하잖아요. 네. 자, 1713억 너무 버블이잖아요. 네. 100억이었는데 근데 1713억에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이 기업이 이 자산이 1% 성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눈을 의심케 합니다. 12,000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면 1조 2천억. 여러분들 1,700억에 샀는데 1%만 성장해도 예. 와. 한 8배 됩니다. 1조 2천억 됩니다. 예. 여러분들 구두로 듣는 분들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엑셀로 보면 그러니까 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로 하는데 금리를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이건 유튜브로 요거, 공유를 해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조금 아쉬워도 요거 영업 가치가 자산 가치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 보세요. 12056에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쉽게는 이걸 부동산이라고 봐보세요.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사는 분이 있다니까요. 꼭 압구정에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업으로 치면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이 예. 1% 성장이 아니라 조금 더 성장한대요. 네. 예를 들어 카카오다. 예. 그럼 2% 성장하면 네. 이거 고점에 산 거 같죠? 네. 이 회사를 네. 2% 돼보겠습니다. 늘려야 돼. 이거 왜 이렇게 뜨는 줄 아세요?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23조 7천억. 충격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거 안 믿기세요? 그러니까 회계사만이 보여줄 수 있는데 엑셀로 보면 이 체감이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못 보시지만 그죠? 유튜브로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네. 많은 시간 말씀 못 드리니까 저금리 사회에서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성장주가 올랐는지. 근데 반대로요. 만에 하나 23조 정도에서 여기에서 금리가 할인율이 좀 어려워 보이면 제가 금리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산 가치로 바꿀게요. 저는 이제 기업으로 하다 보니까 네. 자 그러면 금리가 여기 23조인데 금리가 여기서 0.5%에서 조금만 올라버리면 1%가 되면 이분은 난리 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4조 8천억으로. 그러네요. 이게 아까가 23조였는데 기업 가치가 4조로 떨어져 버려요. 금리가 0.5% 올랐는데. 네네.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이 질문하신 거 다른 분들은 거의 이렇게 말로 많이 설명하시는데 금리 0.1%에 왜 채권 시장 제일 어려운 재테크 시장이 채권 시장이거든요. 선수들밖에 안 합니다. 그쪽 개인들은 못 하고 얼마나 이렇게 민감하게 변화하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부동산, 자산 가치 예측할 때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금리가 이게 기업 평가나 이런 경제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냥 눈으로 하니까 이게 제가 엑셀로 보니까요. 뭐 리액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입이 벌릴 수밖에 그렇죠. 없네요. 예. 그래서 소장님만 믿고 한 분이라도 리액션 해주면 믿으시니까 소장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결국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금리인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소장님 오늘 첫 출연인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요것만큼 많은 분들이 그냥 걱정하고 계셔. 금리 요거는요. 웬만한 금리 전문가 채권 시장의 전문가분들도 답 못하실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신의 영역인데 3프로 TV 저 뭐 거기 그렇죠. 같이 하시는 분들인데 다 틀렸어 지금. 그렇죠. 이거는 틀리면서도 계속 예측을 해. 그렇죠. 이게 정상이고요. 네. 이게 신의 영역인데 네. 회계사의 뷰를 좀 말씀드리면 또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네. 전문가인데 나름 회계사의 뷰를 좀 말씀드릴게요. 회계사의 뷰는 보통은 본질을 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고요. 네네.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다고 하지만 그게 순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가 살짝 오를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잘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이전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뭐 걱정했어요? 고도 성장을 할까 봐 걱정했습니까?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갈까 봐 걱정했습니까? 후자죠. 그렇죠. 예. 모두가 코로나 이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코로나는 일시적인 이벤트였고 코로나 이전은 우리도 이제 아까 걱정했던 일부에서 장기 저성장 가는 거 아니야? 디플레이션 걱정했다고. 맞아요. 디플레이션.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장기 저금리 사회에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 지금이라도 자산을 사야 됩니까? 이렇게 올랐는데 그런데 조정이 좀 오면 그때는 그래도 우량한 자산은 용기 내서 사십시오 했던 이유가 결국은 금리가 돈의 가치인데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라는 거죠. 큰 본질로는. 잠깐은 튈 수 있지만 그거를 사람 마음은 간사해서 그 순간은 또 이제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잠깐 튀고 장기 저금리로. 근거 아마 물어보실 텐데 회계사니까 근거를 좀 얘기 드리면요. 네네. 일단은 옛날에는 우리 결국 물가 때문이거든요. 미국 연준부터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물가를 잡거든요. 물가는 일시적으로 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이제는 크게 뛰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옛날로 치면 원유 가격이 급등나기 심했어요. 가장 본질적인 원자재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미국의 셰일가스라는 게 나와버리면서 셰일가스의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구체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그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미국의 셰일가스가 생산성 있기 때문에 나와버려서 상단을 어느 정도 막아줘요. 그다음에 그 본질적인 가장 물가였던 원유가 두 번째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뭐요? 합리적으로 최저가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품질의 최저가. 옛날에 오프라인으로는 솔직히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매집하면 제가 긴장해서 매점 매석입니까? 네. 매점 매석해가지고 장사꾼들이 가격을 확 올려버리면 답이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올라가는데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최저가 경쟁. 이것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거를 잡아주고 있고 세 번째는 아까 말한
어마어마한 돈이 풀려서 그게 시설 투자 이걸로 이어지면 공급 과잉은 금방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스크만 보셔도 아셔요. 2020년 우리 3, 4월에는 정말 특히 아버님들 그거 마스크 2개 얻으려고 막 비 오는 날 그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워낙 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입니다. 요 용어 생각나서 기술 개발이기 때문에 생산 시설도 순간적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AI나 로봇으로. 그랬더니 지금 마스크는 마스크 공장들이 무너지게 생길 정도로 지금 공급이 너무 넘쳐나요. 그렇기 때문에 3가지. 원유 가격 본질적인 원자재가 상당히 어느 정도 셰일가스나 다른 대체안으로 막혀 있다. 2번째는 뭐냐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최저가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3번째는 기술 개발료, 기술 개발과 풀려진 돈으로 공급은 얼마든지 생산시설을 만들어내면서 과잉으로 가버릴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물가를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어려운 얘기를 정말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냥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냥 넋을 놓고 제가 들었네요. 진짜 소장님 요게 진심이 느껴지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인 게 원래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에서 유명한데 장점이 뭐냐면 너무 좋은 이 회사 가계부 이 원리들을 제일 쉽게 설명하거든요. 제가 어려운 걸 싫어해서. 그쵸. 근데 그걸 알아봐 주셨다니까 저는 뭐 오늘로 너무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저분도 모르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인데 저는 그냥 어려운 얘기를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은 정말 최고시고요. 좀 쉬운 얘기도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해주셔서 이 분야에 정말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왜 많이 찾으시는 줄 알겠습니다. 쏙쏙 들어오네요. 그냥. 아무튼 오늘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빠쇼의 해상답사기 청취자분들 유튜브 아마 시청자들의 경제적 수준이 한 2단계 이상 올라간 것 같습니다.